이번에는 토의 기운이 다른 오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1쪽을 보시면 토는 토다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다망가라. 초에 의한 연성작용에 의해서 목과 화의 완전한 결합으로 생성된 것이 흙이다. 토는 기반, 번영, 융화, 집산되어지게 하는 오행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가 목을 만나면 단단해지고 활기를 찾게 된다. 이 말은 토라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쓰임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토의 좋은 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성의 기운이 왕성한 목의 기운이 들어와서 토를 자극시킴으로써 흙은 그것을 지켜주는 긴장감, 즉 응집력이 생겨서 더욱더 강해지고 또 토에 정체되어 있는 기운을 움직이게 하여서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가 화를 만나면 생명을 주도하게 된다. 자연현상으로 볼 때 땅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기운이 보태질 때 흙의 무진장한 가능성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예를 든다면 여기서의 토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 화는 정의롭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상징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춥고 배가 고프고 또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좀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상태이면 좋겠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화가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토기운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토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화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토가 화를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토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생명을 주도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예도 많지만 단편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토가 토를 만나면 세월의 역사성을 인식하게 하여 무궁무진한 자원을 이루어 놓는다. 토와 토라고 하였습니다. 토와 토는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는다면 돈이 많은 사람과 또 돈이 또 많은 사람이 어떤 정의로움이라든지 뜻이 목적이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화 금수를 이어주는 토의 기운이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기운은 사방각의 목화 금수를 이어주는 바로 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기운,
목화 금수의 기운을 모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토 기운이 서로를 치성해 준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토가 금을 만나면 서로를 위한 일들을 협동하게 하여 준다. 흙은 적당한 돌이 조화를 해주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더욱더 쓸모있는 땅이 됩니다. 또 돌이나 광물질은 흙 속에 있어야지 유구한 세월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돌이라도 흙의 부드러움이 덮어주지 않는다면 곧바로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게 되어서 그 고유의 가치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운의 부드러움은 금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부분을 감싸 안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금기운은 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패 역할로 토기운을 보호할 수 있어서 토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의 재물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토와 금이 만났을 때의 작용은 세속의 예를 들자면 경제력을 가진 사업가와 실권을 좌우하는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운과 금기운이 만나면 서로가 상부상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토가 수를 만나면 비옥해져서 숱한 생명들을 탄생시켜 대물림케 하여 준다. 메마른 땅에서 갑자기 빗줄기가 쏟아진 후에 그 촉촉히 젖어있는 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풍성함은 누가 보아도 여유로움을 줄 것입니다. 물의 기운으로 땅은 다시 건강을 찾고 만물을 소생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토기운은 쓰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토만 있고 그것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상대적인 작용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물의 유연한 기운인데요. 아무리 드넓은 땅이라도 그 잠재력만 남아 있어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갈라져서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여 뭔지 모르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지되어 있는 땅에 지혜로운 수기운이 더해지게 된다면 땅의 본연의 풍성함을 되찾아서 모든 이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가 수를 만나면 비옥해져서 숱한 생명들을 탄생시켜 대물림케 하여주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의 작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전 시간에 배운 화의 작용과 토의 작용을 비교해 보면 화기운은 동적인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그 성질 자체가 움직여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토의 작용은 스스로의 변화보다는 다른 오행들에 의해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작용들은 모두 서로의 기운의 균형 속에서 나타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상관관계에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가 다른 오행을 만났을 때의 작용을 마치겠습니다.